안녕하세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1980년 계엄령이 있었던 이래로 45년 만에 계엄령이 발령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책에서나 경험했었던 일이고 바로 윗세대에서는 2번이나 계엄령을 경험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긴 했지만 국회에 군인들이 총기와 도검을 휴대하고 난입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일부 언론 촬영 영상에 따르면 특수부대가 총구리를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겨누는 장면도 목격되기도 했는데, 국민인 저로서도 저게 지금 진짠지 실감이 나지 않았고, 군인들이 총기를 들고 국회까지 진입하고 장갑차에 군용 헬기까지 출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공포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만으로도 제적위원 과반수가 넘어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계엄령을 발령했을 리는 만무한데, 정치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상 탄핵 국면, 명태균 관련 이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슈 등 자신에 대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판을 뒤집기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친한, 친윤이라고 분리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사실상 친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날 친한동훈 여당 의원 18명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를 했는데, 이로써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는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계엄령은 곧바로 해제될 것이 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군경을 국회로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서둘러 점거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회 점거를 목적으로 한 윤 대통령의 군경 투입으로 인해 총기와 도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들이닥쳤던 것인데, 이것이 영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점이 더 소름 끼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폐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후에 살펴보는 바와 같은 법률적 위헌성 여부를 떠나서도 이미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위헌적 조치이고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결국 헌법적 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통치력을 저해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내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적 이야기를 떠나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면,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동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전시사변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쟁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77조 제1항 해당 사안이 아니어서 위헌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엄법 제4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고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이 발령될 때까지도 이를 몰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 및 법령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역시 위헌입니다. 또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확인된 사실이고, 심지어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역시 법령 위반으로서 위헌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으로 보나 법령상으로 보나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비상계엄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비상계엄의 공포스러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은 위와 같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계엄하에서는 사법사무까지도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계엄하에서는 민간법원의 모든 법원사무가 중지되고 군사법원으로 모든 법원사무가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공포스러운 부분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계엄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국민들에 대한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계엄 영화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가택연금이나 체포, 구금, 영장 없이 국민들에 대한 체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공포스럽고 매우 위협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엄하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 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전시해주라는 사태에만 발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데 제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및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이 조항을 통해서 헌법상 금지된 언론의 검열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라고 하는 부분도 가짜뉴스의 판단을 누가 한다는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지정한다면 역시 송출이 금지됩니다. 무엇보다도 위협적인 조항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계엄 해제 요구 의결도 정치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따른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발령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전혀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와 계엄사령관의 판단에 따라서 기한 없는 비상계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고령은 매우 위헌적이자 위협적인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고령은 비상계엄이 합헌이라면 모르겠지만 위헌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협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고령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5항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으로 요구했던 것들인데 이를 포고령에 넣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이 계엄하에서 긴급히 포고될 내용인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 포고령이 매우 허술하고 심각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역시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법 제14조를 보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고령의 규정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계엄사령관의 판단이나 지시에 따라서 영장 없이 국민 누구도 체포, 구금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무엇보다 계엄하에서는 민간법원의 재판 업무가 전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상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포고령의 내용과 같이 비상계엄이 유지된다면 상당히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어제 더불어민주당 172명, 국민의힘 18명, 합계 190명 제적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약간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계엄령이 발령되고 국회는 그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경에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3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 30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지만, 이 발표 방송의 영상 시각이 그로부터 약 1시간 전인 3시 30분경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촬영 시각이 보여지면서 이미 새벽 3시 30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도 일부러 1시간 늦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표 당시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은 계엄령 발령 사실을 아예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계엄령 발령 이후 그대로 다 퇴근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 당시 계엄령 발령 이유를 밝혔는데, 그 내용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예산삭감 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있으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위와 같은 윤 대통령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대화, 타협, 정치로 풀어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무리 봐도 헌법 제77조 제1항상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없어 위헌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국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상계엄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극우 세력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 세력, 종북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정말 있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오히려 윤 대통령의 앞선 내용들과 연결하여 보면 자신에 대한 탄핵, 의혹 제기라는 자를 공산 세력,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고 정치 탄압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위헌적인 이유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21세기에 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고, 헌법과 관련 법령을 보아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조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5조에 따라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통상 계엄령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합동참모의장인데, 이는 합참이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 내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날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인수 육군 총장이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임명이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확인한 사항에 따르면 약 280명가량의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목적이 한동훈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장과 각 당의 지휘를 하는 당대표를 체포 구금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를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엄령 하에서 영장 없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허술하기는 했지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국회가 사실상 폐쇄되고 당대표, 국회의장이 체포되어 버리는 경우 계엄령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절차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계엄령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장악을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엄령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로 침투한 특수부대 군인들의 목표는 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해제 이후 소속 부대로 복귀한 군인들에게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결국 군인들의 목표가 새를 몰아 헌법기관인 국회를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던 것이고, 결국 이것은 군인들을 통해 국회기관을 제압하고 국가를 전복, 획책하겠다는 것의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은 사실상 쿠데타 내지는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계엄령이 끝난 상황에서는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할 것인데, 계엄령이 한 번 하고 두 번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발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절차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 야당이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로 보이는데, 탄핵 절차를 살펴보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일단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그 정본이 넘어가게 되면서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에 대해서는 범야권 국회의원 수 192명 외에 여당 쪽 8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여당 의원이 뜻을 같이 했던 것을 보면 의결 정족수 200명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되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임시대행하기는 하겠지만, 헌법상 권한대행은 현행 유지 외에 계엄령 등 새로운 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기도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계엄령에 동참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계엄령의 위험은 덜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자진하야인데, 사실상 계엄령까지 발령한 사고를 보면 자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많이 논의는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소추를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계엄령 발령이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도 내란죄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상태이고, 내란죄가 형법 제87조에 따라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이 형사소추가 됨으로써 실형선고 및 그로 인한 파면이 됨으로써 추가적인 계엄령 선포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영상을 촬영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내란죄, 계엄령은 사실상 고시공부 시절에도 시험 범위에서는 당연히 패스하던 쟁점들이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그것도 민주주의 시대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군인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장갑차를 몰고 신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은 그 스스로 밝힌 그 이유만 보더라도 정말 이성적인 판단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조치였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 하나로 주가 하락, 국가 신임도 하락,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 등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이 발생했다는 점은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도 윤 대통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계엄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또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결정적 실책으로 인해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이고, 탄핵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또한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대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과 함께 김건희 특검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위헌적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 조성과 대북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뻔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하여 계엄령 선포로 인해 밤을 지새웠을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